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마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485만원이고요. 마이너스 9만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나름 지금 이게 선방해서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목들이 몽땅 다 하락을 했어요.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아침에 도화엔지니어링 괜히 잡았다가 이것도 2.5% 하락했고 25,000원 날렸죠.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유신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3.65% 하락해 버렸고요. 그 다음 한미글로벌 2.58%, 현대보다임 0.12%, 그 다음 성우하이텍 2.44%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 몽땅 다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손실이 났는데, 이걸 제가 아침 방송할 때 이수페타시스를 집중적으로 노리겠다 이랬는데, 이거 정말 집중적으로 노렸습니다. 오늘 한 300만원어치 잡아가지고 여기서 이익 실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 해갖고 이걸로 손실 났던 부분을 거의 한 20만원 손실 났겠죠. 났는 거를 손실을 거의 상당 부분 많이 하고 20만원보다 더 났겠네요. 지금 전부 다 해보면. 그래서 손실을 상당 부분 많이 하고 지금 마이너스 9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장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지금 머리가 되게 복잡해집니다. 어제부터 지금 계속 머리가 복잡해가지고요. 머릿속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어제 저녁 때도 그 부분 있죠. 이 현상이 지금 요즘 자주 나오는데, 자주 나오면 안 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이 부분 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있죠. 이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횡보하는지가 도저히 감이 안 온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때였거든요. 하루 지나면 올라갈 것 같고 다음도 내려갈 것 같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쯤인가 왔을 때 올라갈 것 같다 해갖고 지금 쭉 그냥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제가 손실 났던 부분을 다 만회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내려갈 것 같다 해가지고 해지를 했는데,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종목이 잘못 잡혀가지고 마이너스 나는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제가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마치 줄타기를 하듯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자, 간밤에 미정 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보다 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독일 증시가 1.92% 하락했다는 겁니다. 유럽 증시가 거의 2%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시작하기 전에 유럽 증시가 먼저 시작했는데, 유럽 증시가 미국 증시 쳐다보지도 안 하고 먼저 하락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부채 협상 타결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가지고 독일 증시가 먼저 빠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했었어야 되죠. 어제 미국 유럽 증시 빠지는 것과 같은 개념이라면. 근데 우리 증시는 어제 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유럽 증시가 급락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는 그렇게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나스닥이 0.61%밖에 안 빠졌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 유럽 증시를 보면 반등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국 증시가 지금 한 0.35% 빠지고 있고요. 독일 증시도 거의 지금 한 0.19 정도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약간 느리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어제 2% 정도 빠졌는데 미국 증시가 후반에 덜 올려가지고 0.6% 마감했으니까, 미증시가 반등했으니까 유럽 증시가 오늘 한 1% 정도 상승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2% 빠졌으니까요. 적어도 1%는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은 고사하고 보합 쪽 밑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밀려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합쳐보면 뭔가 악재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채 협상, 미국의 부채 협상 부분 이외에 유럽 증시에 뭔가 안 좋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본 거는 영국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8점 몇 프로인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긴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 러시아가 곡물 협상 타결해놓고 나서 흑해를 봉쇄하는 듯한 그런 느낌, 봉쇄하는 뉴스 이런 게 지금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F-16 지원한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핵 공격까지도 할 수 있다는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듯한, 전쟁이 확산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해가지고 서로 밀어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협상을 하자, 이게 이제 전쟁이 끝나는 데 대한 어떤 기대감,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재건 관련주를 잔뜩 담아놨는데, 지금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협상을 하려고 보니까 풀어야 될 매듭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딱 잡혀 있는데 서로 더 공격을 확산시키고 있는 상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그 반 러시아 계열 애들이 러시아 영토까지 안에 들어가고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아주 심각한 상태로 지금 확전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유럽 쪽을 긴장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이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루보가 20% 가까이 상승했죠. 곡물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시장이 안 좋은데 그 흑해 봉쇄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해갖고 이쪽 테마들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인버스 개념으로 애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하자면 유럽 증시가 지금 너무 안 좋다. 정확하게 딱 집어서 뭐 때문인지는 아직 못 찾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유럽 증시가 올라가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일단 악재가 지금 하나가 증시에 시장을 누르는 악재가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입니다.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부채 협상조차도 타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출 삭감 없으면은 협상 진전도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그 지출을 삭감해야 된다. 지금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지출을 삭감해야 그 부채 증액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출 삭감하는 걸 그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돈 써야 될 때가 너무 많죠. 우크라이나 지원해 주려면 거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게 많기 때문에 지출 삭감을 해버리게 되면 돈이 없어갖고 대선을 치르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막 써야 다음 대선에 유리해지는데 그 돈을 깎겠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이 공화당하고 그 전 바이든 정부하고 다음 대선을 앞두고 기선잡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단순하게 이 돈이 미국 경제를 위해서 쓰는 돈으로 생각한다면 사올 일이 없죠. 서로 협상해가지고 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해서 합의하면 되는데 이게 지출 그 부채 협상 자체가 다음 곧 이어질 대선에서 기선잡경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정액을 해갖고 돈이 많이 확보가 되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당 대권을 위해서 자기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돈을 막 뿌려서 인심을 쓰겠죠. 근데 공화당 입장에서 그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현 정부가 욕을 먹으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정치적 관점으로 사고 있기 때문에 이 협상 타격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가 앨런 재무장관이 협상 타결이 없으면 6월 초 디폴트가 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6월 1일까지밖에 돈이 없다 이랬는데 이제 6월 초 이렇게 표현해버렸죠. 이것도 불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딱 6월 1일까지 해서 금고 잔고가 0이다 파산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 협상할 때 메카시 하원 의장도 부담스럽다는 얘기죠. 이게 결렬돼 갖고 디폴트 선언해버리면은 미국의 신용 등급이 떨어지고 경제적인 파장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그 후폭풍이 자기가 감당해야 되니까 자기도 불안하다는 얘기죠. 근데 6월 초에 해버리니까 도대체 6월 언제까지가 통장에 잔고가 빵이 되는지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전문가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이거 돈 땡기고 저거 돈 땡기고 하면은 7월 초까지 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있는 메카시 하원 의장이 쉽게 협상 타결을 안 해줄 거라는 얘기죠. 자기들이 요구할 거 최대한 요구해갖고 이권을 챙기고 그 다음에 들어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당장 오늘 내일 협상 타결이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이틀 전부터 했는데요. 그 이번 주가 시한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 머릿속에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보하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죠. 메카시 하원 의원은 협상 끝나고 나면 공화당에 돌아가갖고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뭔가 저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뭔가 했다는 그게 있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무턱대고 가지고 뭐 협상 타결했다 다 양보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말이 좀 길었는데요. 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오늘 내일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하루하루 갈 때마다 증시의 이 긴장감이 점점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빠지다가 지금은 왠지 더 많이 빠질 것 같은 불안감이 있죠. 그럼 오늘 만에 타결 안 되고 내일 돼버리면 월요일에 미국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둘 다 휴장입니다. 그러면 내일 증시에 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당장 우리나라로 봐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미국에서 협상 타결이 안 됐다. 내일 우리나라 증시가 딱 들어왔는데 월요일 휴장입니다. 근데 협상 타결이 안 돼버려갖고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면 주말 동안 타결 안 되면
다음 주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하다는 얘기죠. 휴일이 하루 더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휴일이 길게 있을 때 증시가 좋을 때는 크게 관계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홀딩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악재가 있을 경우에는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죠. 웬만하면 현금을 가지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일장에 사람들이 팔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해질 거다는 얘기죠. 그럼 핵심은 오늘 저녁에 그 부채 협상이 타결될 것이냐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확률적으로 오늘 저녁에 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두 사람이 서로 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출 삭감 없으면 진전 없다 이래버렸는데 바이든은 지출 삭감은 절대 없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답이 없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근데 왜 증시가 이렇게 오늘 잘 버텼느냐, 많이 안 빠지고, 순전히 엔비디아 덕분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와 이게 이렇게 떠버리네요. 진짜 그 어제 미증시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제가 어제 시간에 그래서 인버스를 다 팔아버렸거든요. 다 팔아버렸는데 미증시가 유럽 증시 폭락하고 이래가지고 와 이거 인버스 대박 나겠다. 내가 왜 팔았지 막 후회했는데 아침에 장 끝나고 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시간에 폭등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한번 꼬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게 27%나 급등해 버렸어요. 시가총액도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이게 27%나 올라가 버리니까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1.4% 정도 또 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스닥 선물이 1.4% 정도 올라갔다는 얘기는 나스닥이 0.6% 빠졌는데 플러스 1.4%니까 오늘 저녁에 나스닥이 어제 빠진 것보다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급상승할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에 시장이 많이 안 빠졌다. 그럼 선방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에는 위로 올리는 그림까지 나왔어요. 이게 보시면 5분봉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장 시작할 때 상승해서 출발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선물 지수가 강하니까 지금 뭐 부채 협상이고 뭐 나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나스닥이 지금 급등했다 이래갖고 이제 상승시킨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올라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채 협상 결렬로 인해서 올 수 있는 그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확 밀려버린 겁니다. 뒤쪽으로. 그래서 외국인 돈을 선물을 한 6,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현물을 2천억 샀는데 이건 전부 다 삼성전자 샀을 겁니다. 아마 그 외국인이 지금 거의 뭐 엔비디아가 또 삼성전자하고도 또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보시면 말이 또 이렇게 좀 새는데요. 삼성전자를 또 100만 주 정도 매수했죠. 그래서 우량주 좀 사놓고 나머지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외국인도 하방 쪽으로 해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시장은 지금 위치가 보시면 전고점 위치에 와 있죠. 가만히 놔놔도 아무 일 없어도 그냥 전고점 오면 이익 실현해갖고 매도하려는 사람이 많아질 그런 타이밍입니다. 가만 놔둬도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다가 지금 부채 협상 어떤 악재라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 증시 막 빠지고 이렇게 하면 가뜩이나 내려가고 싶은데 울고 싶은데 뺨 맞듯이 한 때려보니까 이게 쭉 빠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잘못 얻어맞으면 수직 낙하할 수도 있는, 재수 없으면 이 선 밑으로까지 빠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왠지 모르게 되게 큰 불안감을 줍니다. 제가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부터는 내려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내려갈 것 같은 게 아니고 폭락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위험 관리는 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뭐 미수몰빵 이렇게 하다가는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믿고 했다가 막상 미증시 타결을 봤는데 엔비디아가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고 치면, 예를 들어서 세요증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그 시간의 거래처럼 27% 급등한다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요. 과연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그 시간의 거래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제 심리상으로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갭으로 떴다가 엄봉으로 눌릴 가능성도 있겠다. 그럼 엔비디아 내려가 버리면 하면 증시에서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오로지 엔비디아 실적 호전으로 해갖고 빅테크 기업들 급등하면서 선물 지수를 끌어올려 놨는데 엔비디아가 만약 눌려버린다면, 만약 하나 갭 떠갖고 밑으로 눌려버린다면은 빅테크 기업 전체가 다 무너지면서 증시가 급락으로 확 바뀌어버릴 그런 위험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뭐 그 시장은
다 끝났으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상당히 위험하다. 위험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진짜 이렇게 급락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인데요. 그것도 또 있습니다. 악재가. 뭐가 있냐면 1328원이네요. 환율이 지금 1328원까지 가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강세이기 때문에 워낙 약세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그거 했죠. 금리 동결 했죠. 그래서 이 금리 부분이 미국은 지금 지난번에도 0.25% 올렸는데 5월달에 우리는 동결시켜놨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6월달에도 또 금리 올려버린다면은 이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생깁니다.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지금 사상 최대인데 여기서 더 벌어지면 전부 다 달러로 바꿔갖고 돈이 미국으로 다 들어가 버리겠죠. 그 연준에서 그걸 노리고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현상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환율조차도 불안한 상황. 그다음 10년물 국채금리도 3.75까지 갔습니다. 이거 한 3.9 정도 가면 위기 신호입니다. 증시가 그러니까 이제 저거죠. 디폴트 우려감 뭐 이런 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악재들, 그다음 뭐 유가도 높은 편이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부채 협상이 타결돼 버리면은 모든 악재가 사라지고 증시가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타결될 수 있느냐, 여기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부채 협상이 타결될 것 같은 확률이 높았다면 그 재료로 인해서 증시가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상승 쪽에다 배팅하면 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지금 이렇게 강경하게 말해놓고 돌아서 갖고 협상 타자, 이렇게 타결하자, 이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적어도 오늘 내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으로 인해서 증시가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는데요. 대충 이렇게 정리하고요. 시황은 그러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위험 관리를 하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 오늘 제가 가진 종목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지고 있던 종목 다 하락했습니다. 유시는 이게 진짜 이 부분은 정말 좀 좀 속상하기도 한데 어쩔 수 없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가지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제가 배팅을 했는데 기존의 현대해버다임이라든가 뭐 도화 엔지니어링 같은 이런 종목들은 다 뒤로 밀렸습니다. 다 뒤로 밀렸는데 엉뚱하게 이 삼부 토건이 지금 이상하게 제가 지난번 이건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야기를 삼부 토건하고 히림이 지난번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정치 테마주로 묶인 종목입니다. 삼부 토건은 있죠. 하여튼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 관련주로 해가지고 연결이 된다 해가지고 급등했었고요. 그 이야기하면 좀 곤란해지니까 말은 못하겠는데 좌우지간 그래서 급등했었고, 히림은 그것도 마찬가지죠. 무슨 관계되는 회사의 설계를 맡았다 해가지고 관련주로 해가지고 그래서 히림이 네옴시티 할 때 히림이 따라갔었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가는데 또 삼부토건이 또 따라가갖고 지금 다른 회사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삼부토건 혼자서 MOU 체결하고 뭐 난리를 다 지기고 있죠. 이 무슨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에 무슨 거래하고 있던 회사도 아닌데 뭐 도급 또 집불이도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밀어줘 갖고 공사하는데 다 공사 혼자서 따갖고 지금 날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그래서 이건 진짜 역사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이게 제가 단순하게 제가 가진 종목이 안 올라가서 화나는 게 아니고 정말 될 만한 종목 기업들을 데려가야 그걸 수주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네옴시티에 간다면 네옴시티에 실제로 공사하고 있는 그룹의 관계자들이 가야 거기 사우디에 건설 관계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서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얼굴을 알잖아요. 서로 인사하면서 공사를 따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고 생판 모르는 신비들 데리고 가고 딱 하면 사우디 쪽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 말 신뢰가 안 간다는 얘기죠. 그럼 공사 딸 확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갔다 오고 나서 지금 실적이 거의 안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도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저렇게 가면 물론 우리나라가 한번 10조나 100조 밀어넣어가지고 우리 돈 주고 공사 시켜주는 것 같으면 아무나 될까 하면 되겠죠.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국민들 세금 갖고 하니까 왜 의문 기업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실력 있는 회사 가져가서 제대로 해주고 그래야 또 돈을 받아 오는 거고 그런 건데 이 부분은 지켜보겠습니다. 정말로 이 두 건 이거는 진짜 괜히 화나고 엮기를 썼다. 좌우지간 어저께 열받았으면 제가 진짜 이 승부를 한번 걸었는데요. 오히려 더 내려가가지고 뭐 손실까지는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유신을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지금 뭐 거의 본전 가격이긴 합니다. 근데 300만 원 가지고 있다가 지금 200만 원을 그 본전에 팔았죠. 결과적으로는 팔고 100만 원만 남겨놨습니다. 한미글로벌 손실 지금 엄청나게 나는 상태고요. 여기서 가지고 있다가 현대오다임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엔지니어링 오늘 잡았는데 또 밀려갖고 손실 보고 있고요.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종목이 대거 손실 봤습니다. 그리고 성우하이텍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300만 원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 종목은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입니다.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래서 상당히 좋게 보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이 다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거의 뭐 대장께 얘기했던 서현이라부터 해서 뭐 화신이라든가 전부 다 밀리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다 밀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테마가 밀릴 때는 같이 밀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좀 밀렸고요. 300만 원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손절하고 다시 잡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현재 300만 원 비중을 상당히 높게 잡아놨고요. 이건 미증시가 급등할 경우에 그때 올라가지 않겠느냐. 만약에 미증시가 오늘 또 급락해 버린다면 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감수를 해야 되겠죠. 손실 나더라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부채 협상이 타결돼 가지고 악재가 해소되고 급등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측할 수가 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 300만 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우크라이나 공사도 제가 봤을 때 꽝 된 것 같아. 유신 100만 원, 한미글로벌 100만 원, 현대무다임 100만 원, 그 다음에 도화인지니어링 100만 원, 대충 이렇게 현재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매수한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방송할 때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면 엔비디아하고 급등했다기보다는 엔비디아가 시간에 걸려서 27%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면 관계주 관련되는 종목이 움직일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더 강렬했어요. 왜냐면 이 C11 엔비디아하고 직접 거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일찌감치 상한가 들어가 버렸고요. 얘는 따라갈 상황이 못 됐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이수페타시스하고 MDS테크하고 그 다음 나머지 AI 관련주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제대로 실적 나오는 기업이 없습니다. 뭐 오픈했지 어쩌고 이렇게 해봐도 눌러보면은 실적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이런 종목이 어떻게 2만원까지 올라가는지. 지금 적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2022년도에 적자가 영업 적자가 253억이에요. 매출이 100억밖에 안 나오는데 이 AI 관련주 보시면 제일 대장격이라고 우리가 주로 말하는 솔트룩스 이거 지금 작년 4분기 때 그나마 흑자 났는데 원래 1분기 때 실적 보면 이것도 가관입니다. 볼 것 없죠 이거. 영업 손실 39억입니다. 매출액이 34억에 영업 손실이 39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거든요. 39억 매출에 마이너스 39억에 영업 손실 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AI 뭐가 될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일단 엔비디아가 아무리 급등하더라도 우리나라 AI 기업들은 제가 봤을 땐 답이 없다. 그나마 뭐 한국통신에서 하고 있는 요런 정도 이것도 뭐 지불도 뭐 지꼬리면 할 수 있는 게 음성 인식 뭐 요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관계되는 것 중에 그나마 쓸만한 게 제가 봤을 때 이수페타시스밖에 없다고 봤어요. 이건 이제 회로 기판이니까 엔비디아에 직접 공급한다는 얘기죠. 그럼 엔비디아에서 실적 전망 좋게 나왔던 이유가 그거 있죠. 데이터 센터 쪽에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데이터 센터를 많이 증설한다는 얘기가 되니까 회로 기판이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의 칩도 들어갔겠지만 그 칩을 끼울 수 있는 회로 기판이 들어갔을 거다. 그럼 이수페타시스가 실적이 가장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정하고 요거는 짧게 설명 마칠게요. 아침부터 어떻게 했냐면 한 종목에 300만 원 매수하니까요. 줄 딱 꺼놓고 갭으로 떴는데 정말 꾹 참았습니다.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위로 쭉 올라가는데 꾹 참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그동안 너무 많이 샀거든요. 와, 오늘도 또 사버렸네요. 이거 진짜 대단합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팔고 있었는데 20몇만 주 팔고 있었는데 100만 주나 사버렸네요. 기관도 100만 주 사버리고. 와, 외국인 기관이 지금 거의 100만 주씩 사버렸거든요. 조금씩 사다가 그냥 지금 벌써 산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샀는데 오늘은 역대급으로 많이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간에서도 얘는 안 빠지고 있는 상태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침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단타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매도하고 쭉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잡은 게 여기서 100만원, 여기서 100만원, 돌릴 때 100만원, 이렇게 해서 300만원 잡았을 겁니다. 아마 300만원 잡아가지고 올라갈 때 그 50만원 팔고 50만원 팔고, 그 다음 여기 와서 50만원인가 100만원 팔고,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익 실현하고 지금 100만원 남겨놨거든요. 이수페터시스 100만 남겨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눌릴 때 잡아갖고 여기쯤에서 잡아가지고 위에 가서 이익 실현해갖고 제대로 잘 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당일 매매할 때 확실하다 싶은 종목은 갭으로 뜨면 누르니까요. 이제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됩니다. 눌릴 때 여기서 잡고, 이제 여기서 잡는 이유는 하락하다가 멈췄죠. 여기서 올라가 버리면 못 잡으니까. 그다음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잡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한 번 더 잡았겠죠. 그러니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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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잡으면 평단가 나오면 돌아 올릴 때 100만원 다시 줄이면 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여기서 안 잡고 있다가 여기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턴에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서 턴에 보면 못 잡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부터 100만원 잡고 내려왔을 때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300만원 돌리니까 이제 100만원 더 잡아갖고 300만원 잡아갖고 위에서 이익 실현 해서 오늘 그 엄청난 손실을 이 스페타시스로 거의 다 만회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장 끝나고 종가에 인버스 종목을 그 유신하고 뭐 전부 다 이렇게 비중 줄였잖아요. 비중 줄인 그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가 부채 협상이 타결 안 돼가지고 급락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유럽 증시도 못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만약 잘못돼가지고, 안 그러면 다행이겠지만 삐끗해가지고 미증시가 쭉 빠지는 급락하는 현상이 나버린다면 국내 증시가 위치가 지금 너무 안 좋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밑으로 쫙 빠져버릴 수 있는 그런 아슬아슬한 꼭대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재수없으면 급락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위험을 감수하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아까 그 종가에 시간의 거래까지 합쳐가지고 680만원 정도 인버스를 지금 잡았습니다. 이거 지금 시간에서 지금 약간씩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유럽 증시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니까 이러고 이제 인버스를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그 S&P 선물은 지금 뒤로 밀리고 있거든요. 밀리니까 불안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이쪽 인버스 쪽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3, 4, 5, 6, 7, 8 800만, 주식을 한 800만원 가지고 있고요. 한 700만원 정도는 인버스 해지용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렇게 해서 시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불안한데 그 월요일날 휴장이라는 것도 꼭 체크를 하십시오. 그래서 내일장은 만약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사람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날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대충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TYM 이 종목 이 거래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했거든요. 그분 축하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 밀렸는데 끝까지 홀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한번 노려보려고 딱 했었는데, 오늘 이수페타시스 저기에 집중해서 보다가 이 올라가는 걸 못 봤습니다. 진작 봤으면 여기서라도 한번 잡을 건데 여기서 봤어요. 이때쯤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들어갔고요. TYM 가지고 계신 분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시간에서 나쁘지도 않고, 이게 사료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니까 농기계 관련주도 같이 등달아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대충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